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성공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준공영제 도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도의원과 교육청 간의 열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개통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하루 이용자는 5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전철 안전 문제도 지적되며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온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의 시내버스 7개 업체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금 협상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밤새 출근 걱정으로 마음을 졸인 시민들도 파업 철회 소식에 안도하면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구지은 기자입니다. 15일 아침 출근길. 걱정과 달리 창원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새벽 시간에 철회가 발표되면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평소보다 빠르게 출근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못 봤으니까 밥 처리된지는 모르고 나왔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어제 밥하는데 차가 아침에 잘 없을 거라고 근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밥 처리됐다고. 그래서 편하게 나왔어요. 창원시 시내버스 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과 노조는 파업 돌입 시한으로 정한 15일 오전 4시를 코앞에 둔 오전 1시쯤 올해 임금 협상안 등을 타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전년 대비 4% 인상하고 정년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대신 자녀 학자금을 연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이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삭감분을 포함한 월 임금 16.98% 인상과 정년 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이어지는 적자와 추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면서 번번이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행위 조정 신청을 냈고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양측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14일 예정됐던 진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3차 조정회의에서 막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겨우 합의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진 않은 겁니다. 한편 이번 협상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합의에 이른 만큼 창원시는 202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도입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준공영제 개선도 문제지만 당장의 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버스 기사의 보수를 올려주기로 합의하면서 세금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200원, 직행 좌석버스 400원 오릅니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에서는 올해 안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 대신 버스기사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채워달라던 버스기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서울은 3.6%, 경남 창원은 4%, 부산은 3.9% 월급 인상을, 대구와 광주는 호봉별 기준시급을 4%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등 5개 지역은 파업을 보류했고 경북과 전북은 6월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일부 지역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에서는 약 300억 원, 인천은 170억 원, 대구는 78억 원, 광주는 2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버스회사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적인 타결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결국 문제를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풀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전국 곳곳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오르고 준공영제도 확산되면 지자체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이 서민 물가와 관련이 높은 만큼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버스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요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영민 기자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시내버스 요금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내버스 평균 기본 요금은 현금 기준 1,230원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20개 국가가 속해 있는 G20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16개 나라 중 10번째로 상대적으로 버스 요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미국으로 원화 기준 약 3,000원이었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4배 높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스 기본 요금이 2,000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와 비교하면 러시아의 경우 약 1,000원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저렴했지만 G20에 포함되지 않은 스페인은 1,900원 내외로 다소 비쌌습니다. 반면 버스 기본 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중국. 원화 기준으로 329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한번 탈 수 있는 비용으로
3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통계는 1인당 월소득 대비 버스 이용 지출 비중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인도로 월소득의 12.5%를 버스 이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은 2.8%로 이는 평균 3% 수준인 G7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버스 이용에 사용하는 지출 비중은 비슷하지만 기본 요금은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까지 이틀간 심의하는데요. 첫날부터 도의원들과 경남도 교육청 간에 열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을 밟게 된 경남 학생인권조례. 시작부터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상에서도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빈발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교원의 사기 고양이 절실한 처지인데 이 조례의 제정은 결국 붕괴되고 있는 공교의 현실에 결정타를 날 것이 분명합니다. 도의원들은 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과 도의회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른바 압박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안이 의회에 넘어오고 난 이후에 그것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의장한테 와서 심적 부담을 안긴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책임질 수 있다고 말걸 하면은. 반박 의견도 있었습니다. 송순호 의원은 조례 제정 반대 측에서 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를 설계할 때 그 연령별로 해서 목표 할당 인구가 연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세에서 29세가 목표 할당이 159명인데 60명만 하고 조사 완료를 했고 경남도 교육청은 성 관련 조항들의 지적사항은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울, 경기, 강주, 전북이면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입니다. 아마 학생도 절반일 겁니다. 이 우리나라 절반 인구 절반의 학생이 있는 곳에서 그런 성적분란이 있으면은 여기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또는 심사 보류나 부결의 결론을 내놓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돼야만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째입니다. 시작부터 적자 운영으로 눈총을 봤던 경전철이 최근에는 무인전철의 안전 문제까지 다시 대두되면서 적자와 안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운행 중이던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영무원들이 긴급 투입되고 1시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당시 14m 높이 선로 위에 갇혀 있었던 탑승객들은 아찔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를 내거나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화재라든지 다른 인명 사고가 났으면은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지 생각하면은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전철의 운행 장애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건도 없었던 장애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5건, 올해는 2건으로 총 12건 발생했습니다. 무인 운행되는 만큼 역사별로 안전요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전철 측은 영무원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시설물 개선과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훈련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600억 원대의 적자를 김해와 부산시에서 충당하는 것도 경전철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수요 예측 당시 매일 17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현재 탑승객은 5만 명 수준으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비와 수입 간의 차액, 즉 적자만 지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해시에서 400억 원가량을 경전철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승객 수를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적자를 줄일 현실적인 대안은 민간 투자금의 금리를 낮추는 것. 김해시와 경전철 측은 이용객과 광고 임대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자율 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승 조정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지금 3.35% 정도 됩니다. 이율을 좀 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적자의 안전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김해의 주요 대중교통으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젠가부터 교사들에게는 불편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스승의 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카네이션 생활은 드릴 수 있는지, 음료수 한 잔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허용 범위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반장이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건 안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전달할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생화든 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선생님과 나눠 먹어야 하고 따로 챙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물도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고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받은 곳은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스승의 날 풍경도 사뭇 달라진 건데요. 시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구는 뭐 줬는데 누구는 뭐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 날 맞이해서 조금 표현 못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앞서 보셨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물을 전할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도 종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종류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선 이미 선물이 사라졌고 이 손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장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선물 풍속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세족식 행사를 준비해 직접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밥을 거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곳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가 스스로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 관련돼서 기념하고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들 때문에 스승의 날 존폐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 스승의 날의 명칭이나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단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덕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명 SM타운 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3개월간의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와 불공정 협약 등 실시 협약 무효에 해당하는 모두 11개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장애가 되는 행정 절차는 모두 제거됐고 시의회 의결 절차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는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은 창원 한류 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며 전임 창원시장이 추진한 민자 사업으로 2017년 경남도 감사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공무원 12명이 문책을 받고 사업비 1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진해 의창 소멸 어업인들이 창원시의 어민 생계 대책으로 추진된 대토 부지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는 2009년 창원시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1만 2천 제곱미터를 어민 생계용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지만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거제시장 집무실을 점거해 난동을 부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간부 등 10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병광용 거제시장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가 30여 분간 책상과 의자 등을 던지고 집무실 곳곳에 매각 반대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이들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기온이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 동안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더위는 여전했는데요. 합천과 함양은 29도까지 오르며 마치 여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동안 창녕은 31도를 기록하겠고요. 다행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주춤하다가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기온에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도 높으니까요.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